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1% 급등 그리고 또 S&P 500이 1.0% 급등이죠. 자, 다우 지수는 0.7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뉴욕 증시가 지금 20일 날 이게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다른 것보다도 특히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3.69%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2.91%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45%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그 다우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셌죠. 이것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대비해 가지고 다우 지수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좀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뭐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이렇게 그 상승한 것은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그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상을 하건대 뭐 무역 균형이라든가 그리고 뭐 틱톡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렇게 그 밝혔는데 일단 뭐 이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리겠다 이런 그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통화에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미중 무역 관계가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 관측은 우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뭐 이 기대감에 대한 그 심리, 이것이 주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항상 심리전이에요. 심리와 그리고 또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과 심리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금요일 날 바짝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미국의 12월 그 생산, 산업 생산이죠. 야, 산업 생산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0.9%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발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작년 2월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야, 0.9% 12월에 상승해요. 거기에다가 또 이 제조업 쪽으로 생산 이것은 여기에서 그 0.6% 증가했다.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예상치가 한 0.2%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야,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0.4%나 더 이렇게 그 예상보다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채금리 자,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국채금리가. 근데 조금 좀 안정세 보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자, 이것이 1.1bp 1.1bp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4.617% 이렇게 그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2년물 자, 2년물이라는 것은 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는데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0 BP를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서 4.278%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급등하던 거가 조금 좀 안정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고 자, 여기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1.51% 급등을 했죠. 이 대형 기술주들이 다 올랐어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나스닥 지수가 1.51% 올라갔는데 야, 먼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는 게 3.1%나 이렇게 상승했어요. 테슬라도 역시 또 상승폭이 셌습니다. 3.06%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이는 오르진 않았어요. 0.75%.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05%, 알파벳이 1.62%, 아마존이 2.39, 이렇게, 그리고 또 메타가 0.24%.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다 올라가면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자,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0.59% 조금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77달러 39센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브렌트류 같은 경우에도 0.62% 하락을 하면서 80달러 79센트.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다가 조금 좀 이렇게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고자 한 욕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게 휴전 협정이 여기서 체결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조금 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월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0일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거기서 이제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1월 16일 날 1.23% 이렇게 상승을 했고, 보면은 이틀 올랐고 3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주간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일단 0.31%가 그래도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5%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도 조금 좀 오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오른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좀 높아졌었죠. 다른 것보다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결국은 우리 증시에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불안이 조금 좀 완화되면서 투심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20일, 우리는 이제 21일 새벽이나 이때 되겠죠. 자,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게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결국은 여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것보다도 20일부터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업무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취임식을 하고 난 후에 업무 시작을 하면서 이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어요. 행정명령. 이게 약 한 100개 정도 된대요. 100개. 그래서 이거가 이게 상당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단은 많다. 그리고 또 트럼프 입이 어떻게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참 트럼프 대통령 이거에 따라서 보면 앞으로 4년이죠. 그죠? 4년 동안이 아주 증시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올해 우리 증시가 그래도 1월 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보면은 일단 이게 투심이 조금 좀 해결은 됐지만은 외국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관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좀 투심이 위축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봤을 때 13일부터 이렇게 17일까지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가 약 한 어느 정도 되느냐 7,600억 정도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 그리고 또 외국인은 매도예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 기관은 어떻게 되냐? 기관은 한 2,200억 정도. 이 정도가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인 혼자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수가 그래도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0.31% 이렇게 코스피에 올라갔고, 코스닥에서는 0.95%나 상승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명령을
100개가 지금 서명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 일단은 파급될 효과, 소위 말해서 이 행정명령이 발행이 되면 국내 증시에 또 국내 기업들의 좋은 게 없잖아,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관세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민 정책 문제, 그죠? 이런 것들, 환경, 이게 에너지,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 이때 이제 바이든제죠. 이 바이든하고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 또 이게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이 지금 100개를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말이에요. 약 4년 임기 내내 총 행정명령이 160개예요. 근데 30개를 취임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했어요. 근데 여기는 100개예요. 100개. 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만큼 확 뒤집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참 파급될 이게 영향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이민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관세 정책이에요. 이게. 이 관세 정책. 자, 이민 정책. 자, 불법 이민자 색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추방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자, 불법 체류자들의 여기에서 고용돼 가지고 하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근데 다 이게 추방되고 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이러면 여기에서 또 이 인건비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것을 또 발생을 시키게 돼요. 이게 발생이 되면은 또 어떤 파급 효과예요? 연준에서 또 금리 인하 이것의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이 시간이 또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다가 또 관세, 특히 이제 중국 이쪽에 관세를 높일 이렇게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게 당선자죠.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여기도 역시 관세를 높이겠다 그랬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세가 또 높아지면은 수입 물가, 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간다고요. 이래 되면 역시 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연준에서 금리나 이게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또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이 공약이 있어요, 공약. 근데 이 공약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또 어떤 문제? 국채를 발행해야 돼, 국채. 이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중에 이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게서 국채 금리 이러한 것들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일단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이런 것들은 당장 내일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것보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려진 악재예요. 알려진 악재. 이 알려진 악재는 결국은 이것은 그동안에 여기서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증시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게 되면은 충격은 있을 거죠. 충격. 그런데 이 충격은 아마 단기 충격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안도 심리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계 주요국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꼴찌예요. 상승폭이 꼴찌 이렇게 제일 하위라는 것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락.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증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평가,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PBR이 0.88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왔고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미 선반영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이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선이지, 그죠? 이 조선주.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방산주죠, 방산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아무래도 제일 우리가 눈에 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 낙폭 과대. 이 낙폭 과대 업종에서 지금은 조금 좀 움직이는 않지만 향후 상승 가능성 있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차 전지,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이쪽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조선하고 방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어요. 22일. 자, 22일 날 실적 발표가 기아하고 LG 그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기아 저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23일 날 또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가 뭐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야,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과연 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의 납품 여기에 따라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뭐 24일 날 24일 날 또 LG 엔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죠? 이게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실적이 과연 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뭐 예상 하이닉스는 아마 호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마이너스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일본 BOA죠.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게 보면은 금융정책결정위원회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뭘 하나 그러면 금리를 논의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지난 그 8월 달에 엔캐리 엔캐리 자금 청산 때문에 그죠? 이게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엔캐리.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이게 또 충격이 오겠지만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연휴입니다. 연휴 월요일이 이제 대체 휴일이래 가지고 연휴하고 뭐 이 금요일 날은 이제 뭐 이렇게 장이 열리는 상황인데 이때 연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마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뭐 보니까 뭐 98%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결 가능성이 98%. 그러니까 이것이 FOMC 회의가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슈가 당장 그 월요일이에요. 우리한테는 화요일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20일 미국 시간으로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자, 이때가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뭐 우리 증시도 팍 치고 올라간 거고 이게 행정명령이나 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그 미국 증시가 꺾이느냐 이거에 또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뭐 증시는 선방향이 됐고 그리고 우리 증시는 바닥인데 지가 어디까지 뭐 계속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장 중에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유료 방송하는 데 가가지고 회비 내고 뭐 이렇게 종목 추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투자하는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면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고 공부하면서 잘 따라하면은 월 한 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 방송을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평가 우량주를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또 이런 종목도 추천도 해줘요. 여기 보면은 이런 종목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 제 방송 듣는 분이 9,600만 원 매수했는데 수익금 2억 4,300이에요. 수익률이 252%.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뭐 이거보다 더 수익 낸 거 있죠. 1억 2,600을 매수했는데 수익금이 6억 1,900이에요. 488%.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대박 낼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방송 잘 따라서 들으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뭐 장중에 리딩하면서 이렇게 종목 추천할 뿐더러 또 유튜브 영상에서 이게 보면은 뭐 SND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이에요. 1월 5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여기 추천했던 종목.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이만큼 여기서 야 많이 올라갔죠. 뭐 여기까지 쭉 당겨 올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오면은 종목 추천도 이렇게 그 중간중간 해드립니다. 그런 거 잘 따라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뭐 코웨이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뭐 12월 17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 이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했으면 이만큼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또 여러분들이 고르려면 또 힘들어요.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꾸준히 수익 날 수 있게끔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하면 누구나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여기에 쭉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천년하락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 꾸준히 하면서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매매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주 매매 기법들 쭉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하라고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 종목이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 자, 이게 지난번에 현대글로비스는 또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제가 장중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위치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보면은 뭐 삼중 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쭉 한번 봐봐요. 바닥을 이렇게 이 삼중 바닥.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이 W자죠, 그죠? 이게 이제 이중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같죠, 그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매수하면 이게 바닥일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른쪽이 높아요. 이렇게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경우에도 주가가 이게 상승 패턴이에요. 이게 상승 패턴.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직인다. 이게 여기 있는데 바로 요런 위치에서 이게 어떻게 저점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위치에 딱 올라가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안 사고 분할 매수.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오히려 이제 올라가다가 꺾어질 가능성. 이거는 추세 상승 무드. 이건 추세 상승, 이건 추세 하락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 딱 봐서 이런 데서 터닝할 때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분할 매수의 관점. 내려오면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이러다가 이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다 또 눌러졌어요. 눌림목의 과매도 구간이야. 이 과매도. 그러니까 첫 번째가 21선 우상향. 이동평균선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게 CCI9이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이런 위치가 바로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에 여기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기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그럼 이런 위치에서 세 번째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자,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월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이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이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도 매수해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수해라. 이게 현대 글로비스는 이런 패턴이 오면 매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내려올 때 기다려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재무 제표를 보면서 이 두 가지 PBR, PER 이게 PBR이 3 이상이면은 이 고평가예요, 고평가.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23이니까 저평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PER,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8.98이니까 이것도 저평가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은 뭐 약 한 그 15% 올라간 거예요. 15%. 여기도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급여 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못 벌어도 200에서 300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생활비라고 얘기하죠. 그죠? 생활비. 생활비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수익 낼 확률이 85%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뭐 매매 횟수는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이렇게 10개 종목이나 뭐 한 종목을 2번 매매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뭐 하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서 물류 회사죠, 물류. 이 현대차 그룹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잖아.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현대제철도 있고 그죠? 뭐 제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류 실어 나르는 거예요. 배로. 자, 배도 실어 나르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류 회사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여기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이 2조 8,003 여기에서 28조 3천억이에요. 28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니까 1조 7천억 엄청나네. 그 한번 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죠.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6.15%.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매출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 15.66%. 이건 아주 준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현재 주가가 12만 7천 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1만 7,351 이렇게 나누면 1.08이 나와요. 이게 3보다도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12만 7천 원에 이걸 나눠줘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7,290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7.3% 이거 뭐 10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평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투자를 하고자 내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투자할 때 참고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매매할 때도 내가 매매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탄탄한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는 꼭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 수익이 나요.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재무제표 보는 거, 차트 보는 거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이 나요. 왜? 공부 자체를 안 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량으로 종목을 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귀동량으로 종목 사지 마세요.
괜히 유료 방송 가가지고 뭐 돈 주고 종목 받아가지고 수익 날 것 같으면 나도 이거 그만두고 거 가서 그것만 받겠다.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 뭐 2억 5천인지 3억 5천인지 뭐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8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8천만 원. 아마 2억 5천일 것 같네. 2억 5천. 예. 8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TV에서 계속 거기서 얘기하는 거 강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다 거덜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TV에서 뭐 신문에서 뭐 나는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낸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매매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골라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전 매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현대 글로비스를 매매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짠다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짜야 돼요. 1차 매수는 40%, 4, 32, 1200만 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 샀는데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더도 들도 말고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게 뭐 1200만 원 사고 야 올라가니까 뭐 더 사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수익을 내고 딱 나오니까 야 1800만 원 있어.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해요. 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근데 하수들은 올라갈까 봐 다 매수해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대응이 없잖아.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는 이유가 잃지 않고 매매하다 보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히 분할 매수 하셔야지 고수가 됩니다. 근데 방금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그 자금을 할애해 놓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 그러면 뭐하러 한 번에 다 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근데 2차 매수했는데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는 게 2차, 3차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심리가 안정이 돼요. 심리 안정이 된다는 것은 내려오면은 뭐 돈 있는데 또 사지 뭐 이런 내려오면 또 사지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지 뭐 이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가 안정이 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에요. 이게 15%지만은 주가가 세 번에 분할 매수했다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오면은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분할 매수하다 보면 심리가 안정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요.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 위험 관리 이거 철저히 하잖아.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위험 관리 이것이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이 50이에요. 근데 거의 사면 내려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매수했을 때 분할 매수 철저히 하면 올라갈 확률이 85%야. 50대 50이 아니에요. 아셨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증시가 또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장기전으로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설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에 갈수록은 조금 좀 관망 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